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요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조정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흐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게 될 12월 FOMC가 대기 중이고 FOMC 회의 첫날에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일단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로 생각하면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관건은 내년에 이게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여부이고 이건 점도표를 통해서 대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다소 요란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44,000달러 돌파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하나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4만 달러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지금 상당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이 추가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35,000달러 후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 봤을 때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트 시총 차트를 봐도 긍정적이고 실제로 메이저들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알트 시즌이 이제 목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펀더멘털, 커뮤니티 충성도가 높은 종목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를 꼽을 때는 이 솔라나를 빼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네크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2024년에 리플을 제치고 시총 3위 프로젝트가 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솔라나 ETF 이야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유틸리티적인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의 입증이 끝난 프로젝트, 그런데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 대충 리플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바로 비체인입니다. 비체인 홀더분들도 저희 채널에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간 차트 상황을 보니까 2021년부터 작용해왔던 거대한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이뤄졌습니다. 특이한 외부 충격이 없다라면 이 돌파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비체인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도 건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서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시경제 측면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미국 연준 FOMC 회의입니다. 일단 금리 동결 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분위기인데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쯤 단행하고 몇 번이나 단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자체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점도표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가진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점도표인데 9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4명은 0.25%포인트 인하, 역시 4명이 0.5%포인트 인하, 3명은 0.75%포인트 인하, 2명은 1%포인트 인하 이렇게 내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내년 목표 금리가 이번에 5.1%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FOMC 첫날인 12월 12일 밤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빠진 3.1%, 전월 대비로는 전달과 동일한 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주면 보합세 내지는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FOMC 회의 기간에 발표가 돼서 금리 이슈에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겠지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에는 꽤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부근에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대로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일시적으로 4만 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 과연 이번 조정이 어느 선까지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해서 53%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수준에서 상승을 해서 이 44,7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 상승 추세가 재개된다라는 신호이고, 이럴 경우에는 48,000달러까지 랠리 가능성, 반면 42,821달러 아래로 빠지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6,600달러 부근, 이후에 추가로 후퇴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7,152달러까지 깊은 조정 가능성,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꽤나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먼저 TA 트레이더 앨런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타깃은 52,000달러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42,000달러에서 44,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깨지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멘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이동평균은 위쪽을 향하고 있고 강세 페넌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완성될 경우 목표 가격은 51,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12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8주 연속 주간 차트를 플러스로 마감했다. 반감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거대한 채널 안에서 상방향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데, 지난번 반감기 때 그랬듯이 이번에도 상단 저항을 터치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시기는 2025년, 가격은 아마도 2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도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45,500달러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하면 주요 목표인 47,000달러에서 48,000달러로 향하는 길이 된다. 만약 42,1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이 열리는데, 여기서도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35,000달러 영역으로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18개월 동안의 횡보에서 마침내 벗어나고 있다. 잠재적으로 다음 탑 구간은 1조 1000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트 시장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의미있게 이루어지게 될 상황, 그렇게 알트 시즌이 펼쳐지게 될 상황,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시 총 2주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동평균의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2016년과 2019년 뿐이었고, 이 두 번 모두 알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졌다. 좋은 신호가 너무 많다. 기대감을 가질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트 시즌의 신호탄은 단연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이 1년 7개월 만에 2,4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선보여준 상황입니다. 지금은 2,3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이더리움 3데이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포착됐다라며, 이 시그널이 확정되면 아마도 이더리움은 2,150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고, 이건 아주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3,500달러를 향한 잠재적 랠리를 앞두고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급등을 한번 했고 매도 물량 소화하면서 가격 후퇴해주고 이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3,5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이 2,3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쏟아내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꽤나 강력한데 9월 중순만 해도 18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70달러를 뚫어줬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맥스는 솔라나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관점을 공유했는데 솔라나는 진입 시점 대비 300% 상승했고 나는 여기서 보유량의 절반을 매도했다. 나머지는 전체 상승장 기간 동안 보유할 예정이고 수익은 다른 알트코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70에서 80달러를 목표로 20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했고 계획대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77.77달러에서 물량 절반을 덜어냈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40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할 경우 그건 잠재적인 진입 시점이 될 것이고 이후에 1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차트에 담겨 있습니다. 솔라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바네크가 굉장히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는데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솔라나가 확장성 로드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적다.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은 경쟁자인 솔라나에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솔라나는 시총, 디파이 예치 자산 총액, 액티브 사용자 수에서 3위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리플, 솔라나 이런 순서로 시총 랭킹이 짜여져 있지만 이게 내년에 BNB와 리플을 제치고 시총 3위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꽤나 전폭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 ETF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바네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관들 가운데 한 곳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종목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솔라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어쩌면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솔라나 현물 ETF까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시세는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적인 가치와 시세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종목, 단연 리플을 꼽을 수 있고 이에 못지않은 종목을 꼽자라면 비체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비체인 홀더분들 적잖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체인이 드디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작용해왔던 저항선을 일단 뚫어냈습니다. 이게 특히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횡보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별다른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 이 상단 저항 돌파 지지까지 잘 해내줄 경우에는 의미 있는 반등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체인은 이미 실생활에 적용돼서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비체인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명품 얘기입니다. 명품이 인기가 높은 만큼 위조품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체인은 모든 제품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진품을 입증하는 꽤나 신선한 방식을 제시했고 이게 루이비통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품 정보 추적뿐만 아니라 주류,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현해냈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의 면면이 되게 화려한데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PwC를 비롯해서 BMW,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 유니콤, 르노그룹, 상하이가스,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약세장 기간 동안 거의 심정지 상태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하나 등장을 해줬고 이게 지지까지 잘 확인을 해준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비체인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추가적인 리서치 꼭 빡세게 진행하시고 차트적인 흐름도 잘 챙기시면서 진입 시점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A다가 조정을 받을 경우 지지라인으로 0.51달러, 이후에 0.7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0.51달러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0.72달러 랠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는데 다시 말해서 추가 후퇴를 하더라도 이건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고 이후 경로는 이미 세팅돼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가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일간 차트와 3데이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1개에서 4개 캔들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건 카르다노가 추가 상승 추세를 재개하기 전에 단기 하락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12일 정도 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번에 단기 대응 목적으로 에이다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역시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카르다노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0.633달러를 최고가로 기록했다. 거래량도 이때 이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크립토와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4%가 에이다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에이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도치코인 역시 주요 저항선을 순조롭게 돌파해줬는데 도치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도치코인이 0.11달러 근처로 급등했지만 캔들의 긴 꼬리에서 볼 수 있듯이 황소들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0.1달러 아래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건 황소들이 0.11달러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0.14달러를 거쳐서 0.1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09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약세의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0.07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가 알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63,280개 주소에서 32억 달러 규모의 도치를 매수한 덕에 0.095달러 지지선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승 여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지라인이 견고하게 유지될 경우 도치코인은 0.14달러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앞선 라케시 우페드히에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렉트캐피탈이 분석한 폴카단 월간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상단 저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돌파 이후 이미 52% 수준의 랠리를 벌인 상황.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매크로 상승 추세에 진입한 뒤에 첫 번째 주요 저항 라인을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9.5달러 수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